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아한의원 이문교 원장입니다. 오늘은 입술 아토피, 인중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입술 아토피, 인중 아토피라고 말씀을 드리면 입과 입술 주변으로만 아토피가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서 입술에 그 접촉성 피부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리 통풍을 잘 시켜줘도 잘 낫지 않는 분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순염이라고도 하죠. 입술에 만성적인 피부염, 입술 아토피가 잘 낫지 않을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입술 라인 따라서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가렵다는 점, 그리고 긁다 보면 진물이 나고 수포가 생기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화끈거려서 굉장히 피부가 빨개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굉장히 만성화될수록 점점 입술 라인을 따라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홍두깨 부인 아시죠? 옛날에 그 만화 영화에 나왔던 그런 형태의 입술 라인이 사라지고 굉장히 입술이 두꺼워져 보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증상에 대한 불편함 뿐만 아니라 이제 입술이 계속 건조해서 트고 진물 나고 간지럽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입술에 립글로즈, 립밤, 로션, 크림 이런 것들을 발라주는데도 계속해서 트는 거, 그 부분을 아마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건조증이 사라질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입술이 트기 시작했을 때는 날씨가 좀 건조해져서 입술이 트나, 히터를 틀어서 입술이 트나, 내지는 요즘에 좀 피곤해서 내가 헤르페스가 다시 생긴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처치 방법으로는 보습제 위주로 먼저 발라보신다든지, 내지는 수포가 생기면 아시클로버와 같은 항바이러스제 연고를 사용도 하실 텐데요. 이러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전혀 증상이 낫지 않는다면 그거는 외부적인 보습 관리가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보습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술이 건조한 경우에는 단순히 입술 피부가 건조한 것이 아니라 입 안에도 항상 건조한 증상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만약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만 생기는 건조증이라고 한다면 입술 주변만 그렇게 건조하고 트지 않을 것입니다. 얼굴 전반적으로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 전반적으로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건조해진 거는 보습을 충분히 해줬을 때 건조증이 좀 가라앉고 가려움증이 가라앉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립글로즈를 열심히 바르고 보습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 주변에 계속 각질이 일어나면서 화끈거리면서 간지럽다 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그 건조한 것이 아니라 입 안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입 주변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 잘 마시면 입술에 생긴 아토피나 구순염 이런 것들 잘 나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물 마시는 거, 충분히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내가 하루에 1리터도 잘 안 마신다, 웬만해서는 물을 잘 챙겨 마시지 않는다, 목이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챙겨 마신다 라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물을 많이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마시는 수분량보다 나가는 내지는 사용되는 수분량이 많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과로했을 때입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열심히 운동하거나 달리기를 많이 했을 때 갈증 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린 것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요만큼 걸렸었는데 갑자기 이만큼으로 늘었다든지, 아니면 집안일 하는 것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안 하던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출산 후에 육아를 하느라 체력적인 쓰임이 많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운동을 했을 때처럼 수분이 나가는, 내가 수분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피로감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몸에서 수분이 사용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안이 건조하고 결과적으로 입술이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이 잘 깨지 않는 피로감이 심할 때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냐면 시험 기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은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잠을 덜 자고 버티고 일어나 있는 시간이 많은 때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얼굴에 열이 좀 많이 오르죠. 근데 이게 꼭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꼭 수면 시간 자체가 짧아서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무 모자르게 잔 것 같지 않은데 그 기준으로는 한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로 쳤을 때 항상 이 정도만큼은 자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잠이 잘 깨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머리 쪽으로 열이 굉장히 잘 오르기 때문에 수분이 굉장히 잘 마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도 입술이 잘 틀 수밖에 없고, 피로감이 개선되어야 입안이 덜 마르고 열이 덜 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잠을 부족하게 잤다 내지는 나는 잠이 많아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좀처럼 각성이 잘 되지 않는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개운하게 못 느낀다 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개선이 되어야 입안이 마르지 않고 입술로도 각질이 일어나거나 건조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술과 인중 쪽으로 습진, 아토피 내지는 구수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정도는 꼬박꼬박 마셔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입술 쪽으로 건조한 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두 가지, 육체적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잘 깨지 않는 것, 그 피로감에 의해서 수분이 많이 쓰여서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함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더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